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세 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는 등 전방위적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저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JSA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복장을 할 거라 했더니 오늘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대북 관련 메시지도 남겼어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북한의 바로 코앞에서 우리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서 대북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이제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면은 우리가 응징하겠다 이런 의지를 하나 보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 때문에 우리 국민이 공포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한미 공조위에서 그리고 확장력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하는 의지를 하나 보여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매티스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하고 전쟁, 예방 전쟁을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북한발 전쟁이 아니고 미국발 전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이렇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 군사위원회가 현재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안보 협의가 예정이 돼 있죠.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또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맞물려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한미 군사 관련 회의를 하게 되면 현재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무장력이 어떻고, 또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어떻고, 또 이제 중국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정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군요. 양국이 일단 평가를 해서 공동 정세 인식을 가져야 그다음에 대응 방안이 나옵니다. 이런 정세 인식 하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연합 전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은 미래연합군 사령부가 이제 결석이 되는데, 미래연합군 사령부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북한이 해킹을 해서 우리 국방부 자료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통째로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 5027, 5029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우리 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북한이 다 가지고 갔고,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어떻게 상륙하면은 상륙 지점과 시간까지도 전부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미 합참의장이 모여가지고 뭘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게 5027하고 5015를 그걸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을 했는데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했더라고요. 수정이 아니고 최신나라 표현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래 그대로 작전 계획을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군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합참의장이 모여 앉아가지고 작계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잠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얘기를 했는데 DMZ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매티스 장관이 일단 JSA를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갈 것인가, 아니다 이 평택 그냥 기지를만 갈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평가해 봐서는 꼭 가실 것 같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는 자기가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갈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7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만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미국인 상공인들도 만나고, 주한미군 관계자도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은 평택을 또 가고,
뭐 평택을 그 당일날 갈지 그 다음에 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평택을 가야 되고 또 국회 연설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중국으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판문점을 교통 통제를 하면 3, 40분이면 갑니다. 가서 이제 그 판문점 상황의 브리핑을 받고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면은 아마도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혹시나 8일 날 아침 일찍 간다든가 예, 예. 하면은 뭐 그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 트럼프 오늘 매티스 장관의 그 JS 방문이 뭐 사전 답사 성격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그 대통령의 안전을 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예. 걸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이 진보 성향의 그 시민단체들이 동선에 따라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반한 감정이 안 좋다 이런 지금 여론도 뭐 언론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좌파 단체라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친북 단체라 봐야 되는데 하여간 뭐 미국을 반대하고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인 단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현재 회담을 할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예. 그다음에 평택 기지 앞에서 데모를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연설하는 데서 앞에서 또 데모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거를 보도하는 미국의 언론이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생명을 바치는 미군이 뭐하라고 한국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미국 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 SNS에는 벌써 지난 그 부산에서 미군 행사에 이 단체들이 가가지고 그 행사를 방해를 하는 바람에 SNS에는 그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 미국에서 예.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한국 방위를 포기해라. 북한이 뭐 한국을 점령하도록 포기해라. 예.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이런 그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극좌 단체들이 하는 활동 자체가 상당히 좀 맥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그 해결해야 될 문제라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해결할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예. 우리 국내에는 이런 단체들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데에서 상당히 고마워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 심해 실태 보고서를 오후에 제출한 데 이어서 이 노동상 등 7명과 기관 13곳에 대해서 추가 제재 발표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이전에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인권 관련해서는? 인권 뭐 내용상으로는 조금 예. 더 세분화되고 예. 또 이제 과거에는 북한 내부 인권 문제만 다뤘는데 이번에는 해외 노동자에 관련해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노동장도 제재를 하고 또 관련 그 무역회사 노동자 그러니까 외화벌이 일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예, 많이 예. 이제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권 문제가 매년 예. 유엔 그 인권위원회하고 인권이사회에서 제기가 되고 결연히 채택됩니다. 예. 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서, 인권위원회는 이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제 채택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그 북한에 대해서 인권 결의를 채택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김정은이를 ICC에 제소를 못 하고 있거든요. 또 금년 연말에 또 얘기가 될 겁니다. 김정은을 ICC 제소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북한의 그 교도소 얘기를 교도소에서 교화소라 그러죠. 교화소에서 이제 이렇게 굉장한 그 인권 그 침해가 노동교화소 유성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보면 말이죠. 예.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비준양 장기수들을 그때 한 뭐 30-40명을 북한에다 그냥 송환을 했죠. 예. 그때 뭐 이인모를 비롯해서 송환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 내부에서 그 비장한 장기수들한테 북한 교화소를 보여줬어요. 예. 그때 그 비장한 장기수들이 뭐랬냐면은 만약에 대한민국 교도소가 북한의 교화소 같았으면은 나는 몇 년도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다. 예. 라는 말을 하라면 그 양반은 숙청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들 영웅으로 모셔야 될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예, 예. 그 말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숙청에서 처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 교화소의 그 상황이 예. 얼마나 열악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고문이 자영되고 있고 잔인한 노동도 극도의 영양 결핍, 제대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담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 뭐 나갈 수 있는 것은 전혀 뭐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인권 유리되는 상황인데 저 위성 사진으로 저런 상황이 어떻게 좀 감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위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는 예. 해상도가 뭐 최고 좁아봐야 15cm, 15cm이기 예. 때문에 어떤 인권 상황인지를 그 정확히는 안 나오죠. 예. 그러나 노동하는 장면이라든가 예.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어놓은 장면 이런 예. 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그쪽에서 노동 교화소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형을 받고 그쪽에서 노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죠. 우리 예. 국내에서 예. 교화소 생활을 했다든가 한 분들이 이제 증언한 바에 의하면은 예. 거의 뭐 그건 사실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잔인한 그런 그 고문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센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북한 조선노동통신에서 그 우리 어선입니다. 우리 어선인데 아마 이게 북측 쪽으로 해상을 좀 침범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북측에서 억류를 해가지고 근데 남측으로 이걸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억류한 시점 자체가 굉장히 짧았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북한이 어떤 남북에 그래도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선원과 선장 포함해서 한 10명이 타고 승선해 있는데 오후 6시 반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겠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북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어선을 이렇게 납북했을 때는 하루 만에 당일 내에 보내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예. 30일에서 31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는 남북 관계 별로 좋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납북된 게 7년 만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한 두 차례 이게 납북을 했었는데 30일, 31일 만에 보내줬는데 이번에 엿새 만에 보내주는 거니까 예. 상당히 빨리 보내준 겁니다. 아. 상당히 빨리 보내주면서 자기들이 인도적인 문제라 그랬죠. 자기들이 인도적인 그런 그 인권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도적인 문제를 안다라고 하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과시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만 예. 우리 정부에서 북한 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해 와가지고 우리가 넘겨준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총 8번입니다. 총 8번인데 우리는 뭐 바로 의사를 물어가지고 돌아가겠다 그러면 바로 보내줬거든요. 더군다나 어선이 고장나면 어선까지 고쳐가지고 보내줬기 때문에 북한도 벼룩이라면 낯짝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자기네 어선들이 훨씬 많이 표류해서 내려오니까 앞으로도 자기네 어선들을 잘 보내달라 그런 측면을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무사히 송환돼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